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내용은 직원 고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실 거고 그에 맞게끔 그 국세청 또는 4대 보험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시면 최초로 직원이 어떤 소득을 받는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소득 구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쪽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즉 사업자가 뭔가 소득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토대로 그 소득을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은 근로자 입장에서 비독립적 지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거고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독립적 지위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행하는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독립적 지위는 똑같은데 그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 반복적 업을 토대로 발생한 소득인지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인지 구분을 하셔서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게 되면 국세청에다가 그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되는데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한 명인 반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수백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한테 의무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과세 행정의 편의를 좀 도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천징수 시기는 말씀드렸듯이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또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에다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차등으로 원천징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업소득은 그냥 일괄적으로 3.3%, 기타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22%인데 그냥 8.8%로 외우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이 대표적인 예인데 일괄적으로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타 소득으로 지급을 받으면 100만 원 중 60만 원은 필요 경비가 되어 40만 원이 소득 금액이 될 거고 거기에 22%를 과세를 하면 8만 8천 원, 즉 8.8%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건데 기타 소득을 지급하시는 사업자라면 소득 지급 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천징수 신고를 끝내고 원천징수와 별개로 직원을 고용하면 4대보험공단에다가 4대보험 신고를 해야 되는데 4대보험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 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험료율은 사업자와 근로자 4.5%씩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가 가입 대상이 되고 보험료율은 사업자, 근로자 3.335%의 장기요양 보험료율 1.25%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율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냥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용보험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인데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사업자는 1.05%, 근로자는 0.8%로 구분이 되고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을 채용을 하면 4대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취득신고는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취득신고가 완료가 되고 취득신고가 완료가 되면 직원은 4대보험공단에 이제 직장 가입자로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로 있다가 직원을 채용하는 순간 직장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 상태에서 직원의 급여가 인상되거나 인하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에 맞게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1년치 보험료를 전체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월액이 20% 이상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없고요. 그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차이라는 요건은 없지만 변경이 되면 변경을 해도 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퇴사를 하면 상실신고를 통해서 직원을 이제 퇴사시키게 되는데 상실신고는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